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리버풀 FC가 나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두권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지지난 시즌 우승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우승 타이틀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의 향방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번 시즌은 빅4가 확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그 빅4는 모두 다 우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시즌 우승팀 맨체스터 시티를 필두로 해서 리버풀,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호시탐탐 우승에 도전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버풀이 초반에 컨디션 자체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지난 시즌은 너무나 힘든 시즌이었는데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리버풀이 선전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리버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리버풀 도시 가보셨나요? 리버풀 안 가봤죠? 리버풀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영광의 순간 또 아픔의 시간이 공존하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제 산업혁명이 처음 태동했을 때 이제 맨체스터에서 많이 이제 그 물자들을 수송해서 리버풀 항을 통해서 수출을 했는데 이제 맨체스터가 이제 운하를 개발하면서 리버풀 항이 더 이상 많이 활용되지 않고 그러므로 이제 도시의 몰락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R팀의 알쓸순잡인가요? 근데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리버풀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사이가 안 좋은 게 단순히 축구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역사적인 그런 과거 이런 역사 때문에 이제 두 팀의 그런 라이벌의식이 조금 더 이제 심화가 되지 않았나. 그건 이제 뭐 영국 사람들 다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리버풀 도시의 이제 암흑기는 20세기 말까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도시를 상징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0세기 대중음악을 선도했던 밴드 비틀즈.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비틀즈 리버풀에 있는 비틀즈 박물관은 이제 전 세계에서 방문한 이런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죠. 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리버풀이 자랑하는 바로 축구팀 리버풀 FC라고 들 수가 있는데요. 도시는 암흑기였지만 그 축구팀은 1970년대, 80년대 잉글랜드를 제패하고 또 유럽을 평정했던 그런 또 찬란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안타까운 거는 리버풀은 사건 사고가 있음으로 해서 팀 자체가 흔들리기도 했었고요.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하고 나서는 우승을 딱 한 번 차지했는데 두 시즌 전이었잖아요. 네, 그 시즌에 우승을 못했다면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계속 없을 뻔했어요. 과거에는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하고 나서는 아주 힘겨운 시간을 겪다가 클럽 감독이 오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죠. 근데 리버풀이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기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영광스러운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유럽 정상에 오른 시간이 있었죠. 이스탄불의 기적으로 일컫는 이제 베니스 감독 시절에 챔피언스리그를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2018-19 시즌 토트넘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그렇게 유럽을 제패했던 시즌도 뭐 정작 자국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제 각각 5위 그리고 아쉽게 이제 2위에 머물면서 우승 이 트로피는 들어올리지 못했어요. 우승할 수 있는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었죠. 2013-14 시즌이었죠. 첼시와의 경기. 리버풀의 많은 팬들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인데 스티븐 제라드가 미끄러지면서 공을 뺏기는 바람에 골을 헌납하고 우승에 실패했었던 그 뼈아픈 경기가 찾아왔었던 것이 바로 2013-14 시즌이었죠. 뭐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리버풀의 이제 상징과 같은 그런 존재 스티븐 제라드가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면서 팀의 정말 오랜 염원이었던 우승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정말 그런 극적인 요소는 또 축구에서만 나타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정말 제가 리버풀 팬이었으면 가슴이 정말 잊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생각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고. 자, 그렇지만 리버풀은 2015-16 시즌 이제 시즌 중간에 그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이제 물러나고 바로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던 위르겐 클롭 감독을 선임합니다. 과거 이제 마인츠와 도르트문트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감독인데 이제 부임 첫 경기 장면이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바로 토트넘과의 경기였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클롭 감독의 속마음이 정말 재밌게 또 나타나요. 네, 중도 부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클럽 감독이 어떻게 하면 빠르게 팀을 장악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경기 시작 전부터 클럽 감독은 오늘 경기가 쉽지 않겠다. 우리 팀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선수들의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장은 우리의 마음가짐이기도 하지만 상대에게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선수를 봤을 때는 뭔가 유니폼도 몸에 안 맞는 것 같고 트레이닝복도 뭐 속된 말로 후질근해 보이고 이런 모습을 경기장에 갔을 때 상대방이 우리를 얼마나 깔보겠느냐. 트레이닝복이 아니라 트레이닝이었지 뭐. 그렇죠.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서 그것부터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던 건데 역시 감독들이 작은 부분에서 변화를 추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줬던 단적인 사건이죠. 이제 그 이후에 클럽 감독은 자신의 축구 철학을 입힐 수 있는 자신의 그런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이제 서서히 영입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사디오 마네, 모하메드 살라, 그다음에 버질 반다이크 등 현재 리버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전 선수들을 차례로 영입하면서 자신의 축구를 팀에 입히기 시작합니다. 네, 유리건 클럽 감독은 확고한 자기 철학이 있는 감독이고 그리고 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수비만 잘해서는 안 된다.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수비와 공격을 다 잘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비수, 좋은 미드필더, 좋은 공격수 그리고 좋은 골키퍼가 있어야 된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구단에게 말하게 되죠. 그 결과 좋은 선수들이 차례대로 영입이 됩니다. 근데 외부에서 선수만 영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기용을 했고요. 조던 핸더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고 유스에서도 선수를 이제 끌어올려서 1군 스쿼드에 포함을 시키는데 세계적인 선수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오른쪽 풀백이거든요. 이렇게 조화를 맞추는데도 신경을 쓰고 또 자기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수가 필요한지 클럽 감독은 자기의 색깔을 빠르게 리버풀에 그려나가기 시작했죠. 자, 2018-19 시즌 이제 토트넘을 물리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이제 2019-20 시즌을 맡게 됩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우승 후보 0순위로 이제 점쳐졌던 팀인데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나 무패 행진,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우승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무적팀이 되어버렸죠. 이 시즌에는 리버풀이 실로 막강했습니다. 리그에서는 27경기 무패 가도를 달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일찌감치 2위의 승점 차이가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빠르지만 사실상 이번 시즌은 그냥 리버풀이 우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시즌 초반부터 나왔었고요. 팀이 치러야 되는 경기 숫자가 많기도 했지만 모든 대회에 또 적극성을 보이면서 물론 클럽 월드컵 나가기 전에 치러졌던 카라바오컵 그 경기는 일정상 모든 선수를 또 투입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코칭 스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만 리그에서의 퍼포먼스는 실로 대단했던 시즌이었죠. 바로 이제 그 우승의 분수령이었던 경기가 또 맨체스터 시티와의 그런 선두 맞대결이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시즌에 정말 프리미어리그 최강자는 리버풀이다 라는 것을 정말 만천하에 알렸던 그런 경기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쯤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한 정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떠오르죠.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하늘이 리버풀의 우승을 쉽게 허락하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습니다. 바로 코비드 팬데믹이죠. 코비드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프리미어리그가 중단이 됐어요. 3월이었는데 이미 2위와의 승점 차이는 벌어질 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버풀이 우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시즌이 중단되고 코비드 팬데믹이 있기 전부터 나오곤 있었지만 3월에 리그가 중단이 되고 언제 재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현지에서의 이슈는 이번 시즌에 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단이 됐던 시기에 사실상 더 큰 문제는 모든 팀들이 같은 경기 숫자를 소화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팀은 경기를 적게 치른 팀이 있고 어떤 팀은 경기를 많이 치른 팀들이 있고 리버풀은 2위와의 승점 차이가 크게 벌어졌지만 순위 산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승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강등 잔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현지의 언론이라든가 뭐 관련 패널들이라든가 갑로늘막이 펼쳐졌죠. 네, 그래서 이 리그가 중단됐던 이 기간 동안 사실 이제 리버풀 선수단 그리고 클럽 감독은 정말 마음이 정말 애타게 리그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좀 염원했을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이제 뭐 홈 트레이닝을 하면서 선수단의 컨디션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쫄깃쫄깃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불투명한 미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약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는 코비드 때문에 신음하고 또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이런 공포감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리그가 중단될지 재개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선수들은 그래도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선수들이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하죠. 네, 결국 그래서 리그가 이제 여름이 다 돼서야 재개가 됐습니다. 자, 리버풀 어떻게 됐나요? 리버풀은 리그가 재개되고 나서도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이어갔죠. 그 중단 기간 동안에 팀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서 트레이닝을 같이 하고 서로 뭐 축하 파티 할 일이 있으면 축하도 해주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이제 끈끈해진 것이 리그 재개 이후에도 선수들의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좋은 팀워크를 바탕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이제 훈훈한 마무리를 짓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리버풀의 우승 스토리, 이 내용은 왓챠에서 독점으로 제공하는 리버풀 다큐멘터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큐멘터리가 아주 재밌는 내용, 알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즌에 리버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고 특히나 저는 재밌게 봤었던 거는 윌겐 클롭 감독의 인터뷰들이었어요. 원래 유쾌한 사람이고 그리고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클럽 감독의 인터뷰 중에서 인상에 강하게 남은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이야기해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셔야 그 클럽 감독의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진면모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다큐멘터리는 리버풀 팬 외에도 해외 축구 팬이라면 저희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버풀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퍼거슨 감독에 관한 이야기, 또 K리그 울산 현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 관한 이야기까지 왓챠에서는 다양한 축구 다큐멘터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왓챠에서는 아이디 하나를 4명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친구분들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왓챠 다큐멘터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왓챠에서 만나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한대요.